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6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이번 학기의 그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학교 본부에서 어제 공지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공지사항에 따라서 좀 일정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자, 이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19 사태가 아마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빨리 좀 잘 안정세로 이제 들어갔는데 주변 국가에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좀 그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실에 잠깐 모여가지고 시험을 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할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본부에서도 이번 학기 2020년도 학년도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어제 이제 공지가 학교에서 이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 성적 평가는 절대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또 공지가 됐습니다.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 평가인 경우에는 A 이상이 몇 퍼센트 이내로 하는 이제 그 이제 상한선이 제한들이 되죠. 근데 절대 평가인 경우에는 이제 교수 재량에 따라서 교수가 이제 판단에 따라서 그 상한선 자체를 없애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원을 다 이제 A 플러스를 주거나 A를 주거나 그러지는 또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학기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시험 잘 치고 그다음에 매주 나가는 실습 잘 풀이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러면은 뭐 좋은 성적을 그렇게 이제 부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 평가는 절대 평가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석은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챙겨야 됩니다. 만약에 어, 15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4분의 1 이상이 결석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뭐 담당 교수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곧바로 F가 바로 이제 시스템 상으로 정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 출석은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정규 학교가 그 학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 따로 출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시간 따로 출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빠져도 일주일에 두 번 중에 한 번이 빠진 그런 이제 꼴이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큰 이제 부담이 없을 텐데 이번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 한 주 동안에 걸려 있는 이제 출석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한 주 전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번 이상 결석이 만약에 처리가 됐으면은 성적 받기가 힘들 겁니다. 그거는 담당 교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출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당초는 원래 이제 뭐 중간고사 직전까지만 온라인이고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학교에서 이제 예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전산실에서 모여서 시험 치는 걸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뭐 사태가 이런 상태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산실에서 모여가지고 시험 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반이 전산실에서 시험 친다고 지난번에 올라갔던 계획을 가지고 본부에서도 고심들을 많이 해서 이건 도저히 힘들다. 만약에 정보 전산원 자체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은 학교 전산망 전체가 셧다운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또 난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쉽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중간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학기 마치고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 형편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려 사항들을 좀 고심을 했고, 종합적으로 내린 부분들은 일단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지난번에 공지했던 학기 초에 공지했던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 바로 그 일시에 날짜에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는 5월 8일 금요일이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2시 직전에 공개가 될 것이고,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서 그 C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소스 코드하고 그다음에 실행 코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실습에서 제출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럴 테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3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제 양상은 뭐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범위는 여기 중간고사 범위는 1주부터 7주까지 해당이 되는 이제 교육 강의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6주니까 다음 주까지 강의하고 실습하는 내용들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번 주 매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원래 그 다음 월요일에 수업이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좀 조금이라도 땡겨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미리 열어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 듣고 실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대신에 시험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 이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런 에러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하는 이런 것들, 디버기나 이런 부분들은 일체 여러분들한테 힌트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지금까지 배웠던 실력을 기반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특별하게 이게 달라진 건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컴퓨터실에 전산실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쳤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이제 이렇게 치게 됐다라는 그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가장 그 우려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막 한꺼번에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소스 코드 작성하고 서로 이제 나눠 가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제 아마 학생들 여러분들 스스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아마 우려하는 사양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표절에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그 점검을 할 것입니다. 아마 실습 그 제출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표절에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각이 되게 되면은 성적 전체가 아마 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간고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사항으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간고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공지사항에 오늘 오후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3시간이 되면은 아마 좀 빠듯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 이렇게 자기 실력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 뭐 3시간 안에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계속 도움을 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3시간이 무척 바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홈워크 나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문제 나갔던 거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문제 유형은 뭐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잘 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뭐 공지사항은 그 정도로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거, 이번 주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잠깐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실습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간고사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잠깐 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차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C 프로그램 부분은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고,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6장에서 주로 했던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탐색 기능, 정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 탐색, 이진 탐색, 그다음에 선택 정렬, 퀵 정렬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성능 측정하고 분석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밀한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세컨 단위, 밀리 세컨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것 보면은 뭐 탐색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다 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있는 이제 핵심만 보면은 이제 순차 탐색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 이진 탐색은 훨씬 이제 성능이 좋죠. 2분의 n이 아니라 로그 2의 n이니까. 대신에 조건이 바로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검색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100만 개, 1000만 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성능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가능한 한 하여튼 이진 탐색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정렬 쪽에서 선택 정렬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했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그 정렬이라는 것이 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감을 다 잡았을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기.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실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때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전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전부가 다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렬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선택 정렬이라는 거, 셀렉션 소팅이라고 하는 거고, 셀렉션 소팅은 이제 이건 서치 레인지 안에 있는 제일 작은 값 찾아가지고 맨 첫 번째 부분하고 자리 바꿔주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보아가면서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변수값 이렇게 서로 바꿀 때 스왑 시킬 때 템프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선택 정렬 자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틀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실습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정수 숫자를 정렬하는 거하고 그다음 문자를 정렬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스트링 컴페어나 이런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할 때 복사할 때 스트링 카피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정수와 문자열이 좀 다르다는 거 반드시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실행도 시켜 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큰 규모의 그 배열들을 정렬할 때 선택 정렬은 보통 뭐 한 1000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이번 주 이미 뭐 그 이제 실습해서 이제 구현들을 어느 정도 완성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100만 개, 1000만 개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 정렬과 퀵 정렬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정렬을 잘못 사용을 하면은 그 수십만 개, 50만 개나 100만 개만 넘어가도 뭐 식사를 하고 와도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그 정도가 됐죠. 1000만 개면은 아마 저녁에 자고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할 및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을 쓰는 퀵 정렬을 이제 대부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퀵 정렬은 결국 이제 분할 및 정복이고, 안에 내부에 보면 파티션이라는 기능 부분하고 이제 지정된 피벗 밸류를 중심으로 적거나 같은 그룹, 그 다음에 피벗보다 큰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 파티션 이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파티션을 포함해 가지고 퀵 소트가 이제 재기함 소출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가 정렬해야 되는 구간들을 줄여 나가는 이런 이제 방식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애니메이션까지도 이제 쭉 만들어서 아마 이제 그 저쪽에 실습 쪽에서도 또 한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퀵 소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느라 시간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파티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알고리즘을 이제 두 개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는 두 번째 것도 괜찮은데, 실제 이제 그 성능을 한번 측정해 보면 첫 번째 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첫 번째 알고리즘 이 부분을 이제 파티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new pivot index라고 해가지고 원래 전달되어 왔던 이제 피봇 인덱스에 있던 그 피봇 밸류 자체가 값 자체가 재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적거나 같은 그룹, 그다음 피벗 밸류, 그다음에 이제 큰 그룹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옮겨가는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new pivot index가 되죠. 세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하나 직접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 부분들이 이제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I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New Pivot Index가 이제 옮겨가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피벗 밸류 그 대피를 시켰던 것이 이 위치로 New Pivot Index 위치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같거나 적은 그룹이 이제 되게 되고, 그 피벗 밸류 오른쪽은 큰 그룹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파티션 자체가 바로 이제 이 퀵소트 안에서 이제 재기함 소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 퀵소트가 이제 파티션 하고 난 뒤에 그 뉴 피벗 인덱스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제 다시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벗 인덱스보다 큰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더 이상 정렬할 게 없을 때까지 레벨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레벨은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굳이 파티션 쪽 들어갈 때는 레벨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버깅 할 때 몇 번째 레벨로 지금 내려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때 이제 중간에 혹시 이제 이게 꼬이지 않았는가를 이제 점검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전히 레벨은 우리가 이제 그 보완적으로 뭔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 외부에서 이제 퀵소트 호출할 때는 그냥 이렇게 array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만 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퀵소팅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정렬이 되고 있는가를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출력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제대로 이제 정렬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티션 이런 알고리즘 부분들이 이제 레프트, 라이트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스왑할 때까지 쭉 진행을 했다가 필요하면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서 비교하는 실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안한 데도 많고, 이게 이제 실제 텍스트북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에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구현을 해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
비교하는 부분들이 소소하게 더 이제 많아서 오히려 이제 성능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걸 이제 파티션을 이제 써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퀵 소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왼쪽에 있는 부분이 left고 빨간색이 오른쪽이 right가 돼가지고 쭉 가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서로 이제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이런 이제 그 원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퀵 소팅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배열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그 결과를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은 그 이제 피벗 밸류가 바로 이제 이렇게 화살표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작은 그룹, 큰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중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벨이 쭉 이제 계속 변경이 돼 가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5 같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각각의 레벨을 내려가면서 거기 이제 분할된 부분들을 다시 처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셀렉션 소팅은 이중 포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 포룹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레인지 자체 탐색하는 그 시작 지점을 지정을 해주고, 그럼 내부에 있는 이너 룹에서는 그 시작 지점부터 나머지 구간에서 제일 적은 걸 골라내 가지고 맨 앞에 것과 자리 바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한 번 자리 이동한 거를 또 가서 또 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이제 비교하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할 및 정복 방식으로 이제 퀵 소팅을 하는 거고, 퀵 소팅은 이제 크게 그룹을 아예 나눠 가지고 기준 값에 따라서 기준 값보다 같거나 적은 그룹, 그 다음에 그 더 큰 그룹으로 딱 나누면은 한번 나눠지고 난 뒤에는 서로 이제 상호 간섭이 없죠. 자기 그 안에서만 또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할 및 정복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은 결국 그 방법이 제일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전문가들이 작성해서 이제 돈 받고 파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안에도 보면은 정렬 쪽은 대부분 퀵 소팅으로 이렇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제 동작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다시 한번 좀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정수 배열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동일하죠. 기본적인 이제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런 이제 등호, 그 다음에 이제 크거나 작거나 부등호나 등호 같은 걸 바로 쓰지를 못하고 바로 스트링 컴페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를 복사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서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컴페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팅 할 때도 중간에 이제 스트링 컴페어를 이용을 해서 그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보다 더 적은 게 나타났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왑할 때도 이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서 스왑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 놓으시고, 뭐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정렬을 시켰을 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역시 이제 문자열을 찾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응용 분야죠.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 언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또 포함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단어 찾는 부분들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모듈의 실행 시간 정밀 측정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frequency 그 퍼포먼스 카운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카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10의 6성분의 1초 단위 정도로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10의 9성분의 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성 단위로 이렇게 초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윈도우즈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정밀하게 시간 측정할 때는 바로 퍼포먼스 카운트를 이용을 하게 되죠. 하는 방법들은 뒤에 이제 예를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때 이제 윈도우즈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을 몇 개 가져다 쓰는데 large integer, 그 다음에 이제 long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 쓰고, 이게 이제 64빗 바로 이제 인티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를 64빗 단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퍼포먼스 프리퀀시를 먼저 측정을 해두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카운트를 이런 이제 그 측정해야 되는 함수 호출하기 직전에 한번 미리 측정해두고, 그다음에 호출하고 난 뒤에 그 실행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기록을 해서 그 둘 사이를 이제 계산을 하죠. 이 쿼드 파트라는 게 이제 64빗 단위로 정수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로 이제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차이를 계산하고 그 차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frequency의 쿼드 파트로 나눠주면 바로 초 단위가 되죠. 이 값이 이제 보통 보면 0.0000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적은 값이기 때문에 오히려 읽기가 힘들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바꿔주는 기능이, 그 다음에 이제 1000을 곱하면은 밀리세컨드고, 그 다음에 100만을 곱하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퀵 소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렉션 소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 한번 실행들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셀렉션 소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두 개를 이제 한번 실제 비교를 해보면 곧바로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좋은 걸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그냥 기능만 실행이 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규모가 커졌을 때 더 큰 그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부분들을 이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실험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10만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50만 개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배열 크기 자체가 이제 100만 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테스트를 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행 시간, 뭐 결과 나온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쭉 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그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시험할 때,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제 빨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잘 파악을 해 놓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학기 초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했는 것처럼 디버깅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어렵다 그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디버깅 하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잘 터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기능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잘 활용을 해서 계속 이제 그 제한된 시간,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뭐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빨리 효율적으로 이제 디버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뭐 이렇게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파일에다 출력하는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해뒀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셀렉션 소팅과 퀵 소팅 자체가 이제 배열이 커졌을 때 100개 이상 넘어갔을 때는 뭐 그때는 이제 거의 틀림없이 퀵 소팅이 빠른데, 이게 배열 개수가 작아졌을 때 100개보다 작아졌을 때는 역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실습할 때도 이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꼭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했고, 이제 그다음 오럴 테스트에서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 보면은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되어 있는 퀵 소팅 자체가 함수 호출로 재기함수 호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함수가 호출될 때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작아질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array 사이즈가 5부터 200까지 가면서 50 증가해 가면서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게 이제 했고, 그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5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40보다 적을 때는 셀렉션 소팅이 퀵 소팅보다 시간이 오히려 더 작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략 한 45에서 55초 사이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션 소팅이 이제 설금설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략 한 40개, 50개 정도. 이건 이제 제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컴퓨터마다 약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위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정확한 값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마다 그 성능 자체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전부 보면은 셀렉션 소팅보다는 퀵 소팅이 더 빠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를 구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잘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장의 그 호목은 바로 이제 단어 배열에 대한 선택 정렬, 퀵 정렬 구현하고 이제 실행 시간 측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습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를 일부러 냈고, 여러분들이 좀 그 뭐 호목 따로 실습 따로 하는 그런 이제 부담을 이번에 좀 줄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그 이렇게 이제 파일에다 이제 담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퍼포먼스 카운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그 함수가 단어를 그 여기 보면 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단어를 정렬할 때 그때 이제 걸리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단어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가지고 100만 개가 됐을 때 이때는 이제 대략 어떤 차이가 날지를 한번 예상을 해 보라고 했던 겁니다.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에 대한 이제 화면 출력 이제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난수처럼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죠. 아마 100만 개짜리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들라고 하면은 뭐 사전을 통째로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성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을 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난수 형태로 문자를 만들어서 단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강의 부분은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을 기반으로 어, 그 기본적인 이제 그 탐색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실습 쪽에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단어 배열의 탐색과 정렬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숙제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문자열에 대한 파일 입력이나 배열을 준비하고 파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gen word array from file 뭐 이런 이제 함수들을 정의를 하겠고, 그다음 그런 이제 단어 배열에 관련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그 다중 소스 파일,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word array.cpp, word array.h 헤더 파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차 탐색하는 기능, 선택 정렬하는 기능, 퀵 정렬하는 기능들을 각각 이제 이렇게 이제 구현하시고, 그 다음에 정렬된 단어에 대해서 그 이진 탐색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함수 자체는 아래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메뉴 방식으로 실행하겠고요. 그다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런 이제 메뉴 방식으로 더 그 추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그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들이 보통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은 뭐 따로따로 이제 항목별로 따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쉽게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은 특정된 그 시험을 여러 번 또 반복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차 탐색에 대한 거, 선택 정렬, 퀵 정렬, 그 다음에 이진 탐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문제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따로 이렇게 보충 그 강의 자료를 또 꺼내 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 강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럴 테스트 쪽에서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n 개의 정렬된 단어 배열로부터 지정된 키워드를 탐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차 탐색 방법을 쓰는 경우, 이진 탐색을 쓰는 경우에 최대 몇 번 비교는 이제 컴패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위치 배열의 원소 값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원소 값이 서로 같은가를 비교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n 값이 1000, 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때, 그래서 이제 배열의 크기가 달라갈 때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순차 탐색인 경우에는 제일 재수가 좋은 게 맨 첫 번째 있는 거, 재수가 나쁘면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야 될 경우죠. 중간 평균이 이제 2분의 n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 횟수를 한번 따져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진 탐색인 경우에는 로그 2의 n 형태로 이제 내려가는 거 강의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정렬할 때 선택 정렬하고 이제 퀵 정렬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결국 시간이 걸리는 것이 그 정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비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필요하면은 서로 스왑을 해야 되죠. 자리 바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이 루프가 돌 때 이게 이제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비교 횟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교체하는 그 횟수가 얼마인지를 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프로그램 그 알고리즘 두 개가 그런 이제 실행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및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 구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퀵 소팅 이야기할 때 이 이제 그 분할 및 정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분할 및 정복은 대부분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재기 함수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기 함수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매번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함수 호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 호출할 때 일어나는 세부적인 또 기능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부터 이제 다시 이제 강의가 오픈되는 그 7장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스택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가 이제 그 인수 전달할 때 그때 그 값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숙제 제출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도 먼저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분할 및 정복 자체가 재기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뭐 장점은 한번 이제 그룹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서로 이제 상관없이 이제 따로따로 자기네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비교하는 그런 횟수나 그 교체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는 아까 앞에서도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내용인데, 배열의 크기가 30이나 50 미만으로 작은 경우에 이 퀵 정렬이 선택 정렬보다 더 늦은 처리 속도,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좀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위에 있는 6.3과 서로 이제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단위의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이제 6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이제 이렇게 길러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추가적인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으로 이제 연계돼 가지고 점차 우리가 이제 더 큰 단위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이렇게 이제 좀 체계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 이 정도고요. 몇 가지만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이제 찍어 가지고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 열에 관련된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순차 탐색, 선택, 정렬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들이 됐는데, 퀵 정렬 쪽에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까 싶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런 그 애니메이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좀 몇 개만 설명을 좀 더 드리기로 하죠. 퀵 정렬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그 극복을 하시면은 나머지 이제 이런 정렬 부분들은 뭐 그 체계로 구현을 하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퀵 정렬에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분할 및 정복이라는 개념이고, 퀵 정렬은 결국 이제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을 시키는 거죠. 파티션 함수가. 그래서 이제 그 피봇 밸류보다 같거나 적은 거, 피봇 밸류가 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 함수 형태로 계속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뭐 중간에 요 예는 이제 지난번에 본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간단하게 13개짜리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때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left가 0이고 right가 12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피봇 인덱스는 뭐 특별하게 이제 다른 이유가 없으면 보통 중앙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선택합니다. 이건 해피면 이제 여섯 번째 값이 6인데 어쨌든 뭐 처음에 이게 이제 피봇 밸류를 피봇 인덱스를 계산하고 그 위치에 있는 값을 피봇 밸류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이 진행이 될 때 처음 하는 일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맨 오른쪽 끝에 쪽으로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하죠. 라이트 쪽에 있는 거를 자리 바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벗 밸류가 바로 6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left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new pivot index가 left 값을 이제 설정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조건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퀵 소팅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AI 번째, 내가 지금 여기 i가 방문하고 있는 이 i 값이 있는 그 원소 값이 pivot value보다 같거나 적으면, 예를 들면 6보다 같거나 적으면 AI 번째하고 내가 i가 가리키는 쪽하고 new pivot index가 가리키는 부분을 서로 이제 자리 바꿈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pivot value 6은 AI 13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i가 하나 증가되고 NPI pivot index는 이제 변경 없이 이제 그대로 있죠. 그래서 7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7도 여전히 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i가 2일 때 5니까 5인 경우에는 6보다 작죠. 같거나 작다는 이제 조건에 만족되니까 이 두 개를 서로 이제 자리 바꿈을 해주는 겁니다. 바꿔주고 NPI가 하나가 증가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 두 개 자리를 바꾸고 NPI가 하나 증가됐고 i는 지금 아까 있던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NPI가 있는 New Pivot Index가 있는 이 위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피벗 밸류보다 적은 값이 들어갔죠. 만약에 이제 동일한 값도 만약에 이제 이 배열 안에 존재를 했다 그러면은 같거나 적은 것들이 이제 여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진행할 때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고, 더 적은 값이 나타나면은 또 두 개를 바꾸고 MPI 하나 증가시키고 그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간 거 보면은 바로 이제 3과 7이 서로 자리를 바꿨고, 그 다음에 MPI 하나 증가됐고, 그 다음에 I는 또 그 다음 걸 계속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2가 있는데 2하고 13이 자리를 또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MPI 하나 증가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MPI가 증가해서 3 위치로 지금 왔고요. 그 다음에 i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또 요 9번 인덱스에 가면은 4는 6보다 작으니까 두 개 또 자리 바꾸겠죠. 그래서 8과 4를 자리를 바꾸고 8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14가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NPI는 바로 이 위치까지 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i는 계속 진행을 해서 1 위치 1 값을 이제 보면은 1은 바로 이제 6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그 조건에 더 만족되니까 두 개를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1이 왼쪽으로 오고 12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MPI 값은 바로 여기 위치 요 5까지 이제 지금 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MPI가 위치하고 있는 요 위치, 뉴 피벗 인덱스가 있는 위치 왼쪽은 작은 것들만 다 모여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큰 것들만 다 모여 있죠. 그리고 MPI가 가리키는 바로 이곳의 값은 피벗 밸류보다 큰 값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꾸면은 결국 이제 오른쪽 피벗 밸류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큰 쪽 부분이니까 이 뉴 피벗 인덱스에 있던 부분이 옮겨가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피벗 밸류를 중심으로 적은 그룹, 실제로 이제 적거나 같은 그룹, 그다음 피벗 밸류 큰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눠지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룹을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는 오른쪽에 거는 상관없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룹을 정렬할 때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탐색, 그다음 비교해야 되는 구간이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할 및 정복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또 찬찬히 보시면은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퀵 소팅 자체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참조해서 그렇게 이제 한번 구성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수에 대한 거, 문자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파티션 부분들은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여기 또 추가 설명해서 포함을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비교한 거는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에 관련된 부분들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 마찬가지로 비교할 때 이제 부등호를 가지고 바로 비교할 수가 없고 string compare나 string copy를 써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대로 잘 구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할 때, 선택 정렬할 때, 퀵 정렬할 때 틀은 전부 이제 같은 틀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조해 가지고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배열을 파일로부터 입력받아서 처리할 때 그 파일 안에 들어가는 예제들, 이 단어는 지금 이제 그 C++ 키워드를 위주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름도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그래서 제대로 이게 이제 정렬이 되는지 탐색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이제 확대해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열 처리 기능들을 시험하기 위한 기능은 이제 메뉴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방법들은 예제를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실습 6에 관련된 건 아까 이제 앞에서 워드 파일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퀵 마지막에 있는 이제 오럴 테스트 역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의 동영상 강의에서 또 꽤 많이 또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면서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게 만들지 않도록 핵심만 몇 개 추려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실습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그게 중간고사 시험이 이제 그 범위까지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꼭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도 완벽하게 좀 이해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그런 설명 사항들은 교재를 좀 찬찬히 좀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을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제가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이제 질의응답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마 뭐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가 중간고사 기간 안에 금요일에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거 공지사항 참조가 다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 수업 진행됐던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1장부터 7장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뭐 출력들 해서 이제 바인딩을 했다가 필요하면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지금 채팅으로 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혹시 뭐 다른 또 질문이 있으면 그 질의사항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뭐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뭐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 공부할 때까지 실력들 하여튼 부쩍부쩍 잘 좀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제 과목들이 이런 동영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C 프로그램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고두고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서도 실제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도구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과목을 통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이제 설력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칠 때까지 찬찬히 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제대로 그 준비를 해서 이제 좋은 시험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이제 그 7주차에 대한 부분들 보충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그동안에 이제 그 시험이나 뭐 여기 관련해서 성적 평가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 올라오면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 평가에 대한 분포는 원래 학기 초에 이제 제가 공지를 해드렸던 내용을 아마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 뭐 다른 학년도인 경우에는 작년이나 그전에 쭉 할 때는 한 학기 시험을 4번 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나머지 수업들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이게 명확한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까지를 온라인으로 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전체 그런 항목들을 제가 다시 좀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성적 평가를 여러분들이 좀 그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죠.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